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방콕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BTS 아속역 근처에 위치한 갤러리아 12 호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태국 여행뿐만이 아니고 해외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여행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숙소를 고를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것이 이제 숙소를 고르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숙소에 대한 썰 이야기,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카오산 로드에서 2박을 마치고 다시 방콕 아속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BTS 아속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갤러리아 12 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보시는 건물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4성급이라고는 하는데 4성급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3성과 4성 그 중간 정도급의 호텔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카오산 로드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갤러리아 12 호텔 근처에도 작게나마 이렇게 세탁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호텔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었고요. 갤러리아 12 호텔에서 걸어서 5분 정도 안에 이렇게 한인타운이 나와요. 그래서 한인타운과의 굉장히 위치도 좋았기 때문에 이 또한 포인트로 잡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호텔 주변으로 식당과 커피숍도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강렬한 이름의 식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호텔이 많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콘도라든지 아니면은 호텔보다는 개인이 묵는 그런 아파트 형태의 객실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근처에 호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목 자체에는 호텔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로비 바로 옆으로는 아기자기한 조식당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예약을 할 때 조식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으로 예약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조식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층에 객실이 5개에서 6개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객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호텔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와, 전날 묵었던 그 타니 플레이스, 그 카오산 로드에서 묵었던 객실이 워낙에 허접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방이 막 좋진 않아요. 근데 거기보다 여기 보니까 그냥 천국. 와, 그냥 천국이네요. 이걸로 이제 또 한 번씩 방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여기는 호텔 같아요. 갤러리아 12 호텔이라는 곳이고 4성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4성급 치곤 많이 모자르죠. 네, 그런 호텔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묵었던 호텔들에 비해서는 첫날 묵었던 샤마 레이크 뷰보단 좀 떨어지지만 그거 이외에 묵었던 모든 호텔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6층 방이고요. 방도 널찍하고 좋아요. 바깥에 이렇게 건축물들, 여기 방콕 갔죠 이제. 이런 뷰도 좀 있고, 충전할 곳도 저렇게 많고, 그래도 좀 만족스럽습니다. 여기는 객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더 있으니까 좀 이따 뵙죠. 자, 저는 앞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갤러리아 12라고 하는 그 스쿰빗 지역, 아속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에서 투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앞에서 머물렀었던 후아인의 호텔이라든지 파타야의 호텔, 그리고 카오산 로드 호텔에 이어서 저희가 여기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묵게 될 객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 말씀드렸던 후아인이나 이제 파타야, 그리고 그 카오산 로드에 있는 객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형편없었던 객실이었기 때문에 막 1박에 저렴한 금액에 그냥 가성비로 승부하는 그런 객실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묵고 있는 갤러리아 12 호텔이 훨씬 더 괜찮기는 해요. 물론 이 호텔도 제가 맨 처음 1박 격리를 하기 위해서 머물렀었던 샤마 레이크 뷰에 비하면 한참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근처에 편의점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호텔 내에 세탁기라든지 아니면은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어메니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약한 부분은 있어요. 객실이 좀 넓긴 한데 레지던스 객실은 아니니까 말 그대로 이제 취침에 잠자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객실이라고 생각은 해서 이래저래 아쉽지만 상대적으로 앞에 세 지역에서 묵었었던 객실들에 비하면은 퀄리티가 워낙에 좋아서 어찌됐건 간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객실을 결정할 때 있어서 이제 태국에 오셨어요. 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놀아야 되는데 객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목적이 되는가, 어떤 이유로 내가 이 객실에 머물게 되는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 객실 예약할 때 더더욱 그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에 남겨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뭐 휴양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미는 없었기 때문에 고가의 객실은 결정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객실 결정의 목적은 위치적인 장점, 그리고 가성비, 금액이 저렴한 거.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호텔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시설적인 부분, 뭐 아니면은 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객실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객실의 위치적인 입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객실의 가격,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객실에서 보이는 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시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랑 뷰는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투어를 즐긴다고 했을 때 내가 좀 더 객실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하려겠다. 예를 들어서 뭐 투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쇼핑도 있을 거고 뭐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치적인 입지만큼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적인 입지였기 때문에 후아인의 객실을 잡았을 때는 야시장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잡았었고, 그 다음에 파타야는 워킹 스트리트 근처, 요즘 실패하긴 했지만 워킹 스트리트 근처에서 객실을 잡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오산에 위치한 객실 같은 경우에는 카오산 로드에서 조금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적 입지는 정말 좋은 곳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위치적인 입지가 좋고 투어하기 좋다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변의 환경이 좀 시끄럽거나 할 수 있는 단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내가 특히 워킹 스트리트 안에 있는 그런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내가 좀 자려고 해. 그러면은 이제 뿜뿜뿜뿜 하는 그런 비트들이라든지 밖에 사람들 노는 소리라든지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싫다면은 위치적인 게 너무 그 핫플레이스에 가까운 게 좋다고만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코시국에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워킹 스트리트가 굉장히 조용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일반적인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주의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뷰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방콕에서의 뷰는 시티뷰,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지금 뒤에 그림처럼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뷰면 좋기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휴양지를 가시는 뭐 예를 들어서 푸켓이라든지 코사무이 뭐 이런 휴양지를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션뷰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오션뷰, 절경, 막 절벽뷰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이제 시내와 인접성은 떨어져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사무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코사무이는 이제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요. 그 코사무이 쪽에는 차웽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큰 시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시장도 좀 구경하고 시내 쇼핑도 하고 하신다면은 차웽 쪽에다 객실을 잡는 게 맞긴 하겠죠. 대신에 이제 차웽 쪽에다 객실을 잡게 되면은 뷰가 생각하셨던 것만큼 코사무이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던데 뷰가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쪽은 뭐 흔히 우리 그냥 아는 예쁜 바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치를 높이고 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뷰라든지 아름다운 자연 관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럭셔리 호텔들, 뭐 포시즌이라든지 컬레드 같은 아니면 마년트리 같은 이제 그런 객실들을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객실들은 시내에서 거리가 꽤 돼요. 그나마 가까운 바니안트리가 시내에서 약 차량으로 20분 정도, 콜레드 같은 곳을 가기 위해서 차로 거의 1시간을 달려야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은 시내를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션뷰라든지 뷰를 생각한다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곧 이제 휴양과 목적을 두겠다, 휴양만을 위해서 내가 그 객실을 가겠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치적으로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내가 시내 쪽에서 놀 건지 아니면은 뷰 이쁜 곳을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객실을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그 가격이죠. 가격의 경우에는 브랜드 호텔이냐 브랜드가 아니냐 이런 걸로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앞에 세 번째 말씀드릴 그 시설과 엮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요거가 이제 제가
지금 투숙하고 있는 호텔들, 지금까지 투숙했던 호텔들의 금액을 1박 단위로 쭉 그냥 뭐 부킹닷컴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제가 표기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어느 호텔 하나 비싼 데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객실에 대한 퀄리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가격만 보고 이제 골랐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대신에 가격만 보고 골랐다 보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후아인의 객실이라든지 그나마 파타야는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카오산로드 마치 캡슐 호텔을 연상케 하는 그런 호텔들에서 묵었을 때는 금액을 뭐 하다못해 2, 3만 원으로 더 주고 좋은 방 묵을 거리라 생각 정도도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시설적인 부분인데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청결도라고 생각을 해요. 청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딱 호텔에서 첫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호텔 딱 묵었는데 들어왔는데 와 청소 상태도 안 돼 있고 막 곰팡이에 침대 딱 누웠는데 막 꿉꿉한 냄새 나고 기분 안 좋잖아요. 솔직히 카오산에 있던 호텔이 그랬습니다. 뭐 어메니티적인 이유도 있겠죠. 뭐 준비되어 있는 게 별로 없다거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 요즘 호텔들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을 잘 놓지 않기 때문에 칫솔 뭐 아니면은 빛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통 있는 게 이제 샤워겔, 샤워할 때 쓰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샴푸 그리고 이제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호텔도 있어요. 이 또한 제가 그 카오산 로드에서 묵었었던 그 타니플레이스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빛 뭐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비누밖에 없어요. 샴푸, 샤워겔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 없습니다. 그랬던 호텔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싸면은 이런 어메니티 부분도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뷰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방콕에 있는 객실에서 묵어요. 근데 낮은 층의 객실과 고층, 높은 층의 객실은 금액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똑같이 생긴 객실인데 뷰의 차이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뷰도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바다가 이만큼 보여. 어떤 데 바다가 이만큼 보이고 어떤 데 바다가 쫙 보여. 이런 식으로 바다가 어느 정도가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객실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좀 중점으로 두는가, 뷰를 좀 중점으로 두는가, 아니면 뷰 좀 안 나와도 어때? 어차피 로비 나가면 다 보이는 건데 바다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금액을 절감하고서라도 좀 뷰가 덜 나오는 객실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이게 지금 묵고 있는 갤러리아 12 같은 경우에도 방콕에서는 4성급, 말이 4성급이지 거의 3성급인데 3, 4성급 사이의 객실들 중에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수준이에요. 특히나 가성비로 봤을 때 가격이 워낙에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객실이 무조건 좋았다. 내가 머물렀던 뭐 아까 그 리스트의 객실들이 좋았다라고 말씀은 쉽게는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객실을 고름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태국 같은 경우 휴양지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뷰라든지 아니면은 객실의 위치적인 입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양지에서 위치가 너무 엄한 데 잡게 되면은 시내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막 차비도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 가격, 뷰, 시설 요것만 잘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어렵지 않게 객실 선택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생각은 해요. 자, 오늘 제가 베이스 캠프로 머물게 된 그 갤러리아 12 객실 호텔에서 그 호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호텔도 한번 보여드렸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가 방콕 여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영상으로 계속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